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지귀현 부장판사의 이른바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사용 기록 등을 확보해 동선을 분석 중입니다. 신용카드와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공장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그들만의 견고한 카르텔에 드디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수처가 지귀현 부장판사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혐의가 뭐냐? 바로 룸살롱 접대입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변호사들에게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그동안 사법권 독립 운운하며 버티던 지귀현 판사, 드디어 공수처의 강제 수사 칼날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정말 의미가 큽니다. 왜냐? 법원이 영장을 내줬다는 겁니다. 지난번 통신영장은 기각됐었죠. 그런데 이번엔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법원 내부에서도 이건 도저히 못 덮어준다, 혐의가 너무 명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귀현 판사를 향한 법원의 손절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 판사의 접대 당일 동선과 동석자들과의 연락 횟수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찰관실은 솜방망이 처분했었죠. 하지만 공수처는 다릅니다. 당시 술값 170만 원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빼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최초 제보 내용과 대법원 감찰 결과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이 최초 제보했던 변호사 기억하십니까? 그 변호사가 했던 말과 대법원 감찰에서 나온 얘기가 딴판이라는 겁니다. 전계환 평론가의 지적대로 제보사가 진술을 바꿨거나 대법원이 엉터리 발표를 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공수처가 이 변호사를 직접 수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이 확보하고 있다는 그 확실한 내용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170만 원, 그건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전계환 평론가는 제보가 이것 말고도 여러 건 더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귀현 판사, 과연 이 파도를 넘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실물 휴대전화는 빠졌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미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터진 지가 언젠데 증거가 온전하겠습니까? 6개월이란 지났습니다. 휴대폰을 바꿨거나 없앴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전형적인 증거인멸 정황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경찰이 이미 접대 장부를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룸살롱 같은 데는 장부가 생면이죠. 공수처가 이 장부를 손해주는 순간 지귀현 판사의 변명은 산산조각 날 겁니다. 공수처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야 합니다. 주거지 압수수색, 계좌 추적, 동석한 변호사들 소환 조사까지 탈탈 털어서 사법부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법복을 입고 법대 위에 앉아 정의를 판결했던 사람이 밤에는 룸살롱에서 변호사 접대를 받고 있었다.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수조입니까? 대법원은 제19 감사기 감찰로 국면을 기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감출 수 없습니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시작일 뿐입니다. 지귀현 판사님, 이제 그만 법복 벗으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수사받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판결했던 수많은 피고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국민들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정치공장이었습니다. 이 뉴스는 조금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KBS에서 단독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목은요, 공수처 지귀현 압수수색 영장 첫 집행, 유흥주점 접대 의혹 수사 속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당이 제기한 지귀현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서 공수처가 본격 수사에 나선 건데요. 지 부장판사에 대한 예전에 그 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한번 불발됐다, 이런 소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공수처가 지귀현 부장판사 본인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와,
지인 2명, 변호사 등 지인 2명으로부터 유흥업소에서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이었었는데요. 사건을 접수한 공수처는 6개월 만에 지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다만 계좌 내역이라던가 실물 휴대전화 등등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다만 접대 의혹이 제기된 당일에 지 부장판사의 동선 그리고 동석자들과의 연락 횟수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거 가지고 뭐가 나올지 제가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만 공수처에서는요 당시에 술값이 그때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얘기했던 170만 원은 넘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일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다. 이제 이 조항이 과연 충족될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접근한 것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두 가지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판사가 누군가 모르지만 체포영장 발부를 해줬지 않습니까? 체포영장이고 압수수색 영장. 그것은 이제 법원에서 누군가가 직연 사건 관련돼서 본격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한 것과 다른 판사의 결정이 하나 나왔다라고 봐야 될 테고, 두 번째는 170만 원 술값에 대한 것만 하겠느냐. 아마 직연과 관련돼서는 제보가 여러 건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제가 들었던 다른 내용이 있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니까 이거 괜히 말 잘못했다가 큰일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법률적 책임도 져야 하는데, 그러면 170만 원에 대해서 접대 여부,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이것만으로 제한되어 있었겠느냐, 다른 데로 연결되어 있다는 아마 제보 내용도 같이 공수처에서 정보를 취합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수사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하나만 더 덧붙이면, 여기에 지금 민주당이 최초 제보했던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최초에 민주당이 제보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에 대법원에서 감찰을 시작할 때 나왔던 발언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 이걸 드러내놓고 국민들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고스란히 공수처에 있을 테니까 이 사람의 진술도 매우 주목하고 봐야 한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호사 처음에 최초에 제보했던 그 변호사가 또 다시 마음을 바꿔서 좀 정리를 해줬다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뜻입니까? 민주당에 제보됐던 내용과 네. 대법원에서 감찰을 해서 나온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별거 아니었다라고 이제 일방의 진술만 받았는데, 그러면 그 제보했던 당사자가 진술을 바꾸고 안 바꾸고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최초에 제보했던 그 내용과 감찰관실에서 나온 결과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지 시시비비를 이제 공수처에서 물어보면 그 변호사가 답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냥 던졌다. 이게 말이 되냐? 그때 그거 말고도 수도 없이 많이 있었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확실한 것만 특정해서 그 당시 언론에 공개를 했고, 그 외의 것은 민주당이 갖고 있다고. 이게 공수처에 제공이 됐다면 이제 당사자가 어떤 연유에 의해서 진술을 바꿨는지, 아니면 진술을 바꾸지 않았는데 대법원에서 엉터리 발표를 했거나 이제 판가름이 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에게 접대를 했다라고 주장했던 변호사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으니 실제 이제는 뭐 거짓말하거나 말을 바꾸는 식으로 장난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